자, 이어서 소비와 투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리소스 컨스트레인트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인당 소비 더하기 1인당 투자는 1인당 GDP와 같다. 뭐 클로즈드 이코노미고 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는 철근은 소비되거나 혹은 투자되거나 둘 중에 이제 하나로만 이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얼마만큼이 소비가 되고 얼마만큼이 투자가 되는가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재화가 얼마만큼 소비되고 얼마만큼 투자되는가는 그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결정하는 거죠. 뭐 각자의 소득의 합이 결국은 그러니까 마인랜드 국민들의 소득의 합이 결국은 Y잖아요. 그렇죠? 소득의 합을 다 더한 것이 평균적으로 Y와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뭐 대문자로 쓴다면 이게 철근 생산량 혹은 전체 소득과 같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에 따라서 각자 자신이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얼마만큼을 저축할지를 결정을 할 거예요. 그런 의사결정들을 집계를 다 하면 더하면 우리가 총 소비를 얻을 수 있고 총 저축 혹은 총 투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어떤 가정을 했냐면 마인랜드의 국민들은 복제 인간과 같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의사결정만 보면 그게 바로 경제 전체의 의사결정과 컨시스턴트해지겠죠. 동일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어, 개개인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자, 마인랜드 국민들은 생산한 철분 중에서 일정 부분만 소비를 하고요. 나머지 일정 부분은 광산 개발과 제철소 증축에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으로 표현한 per capita term으로 표현한 1인당으로 표현한 것이 이제 per capita라고 하죠. 자, per capita로 표현한 per capita term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자, 1인당 변수로 표현한 이 식에서요. 우리가 이제 어떤 가정을 하냐면 생산한 것 중에 일정 비율 S라고 하겠습니다. 생산한 것 중에 일정 비율 일단 대문자로 먼저 보죠. 네, 지워 놓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아지지만 자, 전체 생산한 것 중에 일정 비율 S만큼을 투자를 하고요. 혹은 저축을 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소비를 한다. 그렇죠? 만약에 S가 0.2, 20%라면 생산한 것 중에 20%는 투자를 하고 혹은 저축을 하고 나머지 0.8, 80%는 소비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솔로 성장 모형은 그러니까 생산한 것 중에 몇 퍼센트가 투자가 된다라고 일정 비율을 이제 가정을 해요. 그게 이제 솔로 성장 모형의 핵심이긴 합니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한 국가의 투자율 혹은 뭐 저축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득 중에 몇 퍼센트를 내가 소비할 것인가는 각자가 선택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극대화 문제를 학부 거시경제학 수업에서 설명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정 비율 투자를 한다, 일정 비율 소비를 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몰 s가 뭐 투자율 혹은 뭐 저축률, 뭐 인베스트먼트 레이트 혹은 뭐 세이빙 레이트 이렇게 부르고요. 이 값은 s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1-s의 y가 총 소비가 되겠죠. 총 투자 i는 s 곱하기 y고 총 소비 c는 1-s의 y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1인당 변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L로 나누어 주면 그래서 여기서 L로 나누어 주면 1인당 투자는 S 곱하기 스몰 y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소비도 L로 나누어 주면 스몰 c는 1-s의 y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인당 변수로 표현했을 때 투자와 소비를 얻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을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생산 이런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산 모형에서는 국가 간의 소득 격차가 그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스탁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 생산성도 있지만 자 그런데 왜 어떤 국가는 이렇게 많은 자본을 갖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자본을 축적했는가? 자본은 어떻게 축적되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생산 모형에서는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는가는 이제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볼 수 있겠죠. 자, 마인랜드가 자본을 어떻게 축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그림을 생각하면 도움이 돼요. 자, 이게 올해고요. 한 기간이 올해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기간이 이제 이게 한 칸이 한 기간이고요. 다음 내년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이게 2020년이고요. 2021년입니다. 그 저기 여러분 이제 거시경제학 과목을 거시경제학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사실 전 세계 경제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 몇 명 한국은행에 계신 어떤 분은 21세기 대공황이 이제 시작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실명을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계시는 분, 또 제가 동영상 제작을 기록이 남잖아요. 증거가 남아서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되게 부담스러운데 어, 굉장히 이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급하게 그 뭐 어떤 연구 주제로 그 같이 좀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연구를 하나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접하셨겠지만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그 신청 건수가 거의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업급여 지급액도 아마 가장 높은 기록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와 이제 한국은행에 계시는 분 둘이서 어떤 지금 무슨 리서치를 하나 시작을 했는데요. 뭘 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일자리가 이제 없어진 거잖아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한테 실업급여를 주는 것이 더 좋은지 아니면 같은 규모의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그걸 이제 고용 유지를 하는 것이죠. 이제 기업이 경영 악화로 인해서 그 비즈니스 컨디션이 안 좋으면 레이오프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레이오프가 되면 근로자들은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게 되고 이제 실업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그렇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더 좋은지 소득 보전 차원에서 아니면 기업이 비즈니스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고용을 만약에 유지한다면 정부가 실업급여 대신 실업급여로 줘야 될 재정을 이제 고용 유지 지원금의 형태로 이제 기업한테 주는 것이죠. 근데 그게 더 효과가 좋을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측면으로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우선 저희가 해보고 싶은 것이 아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종의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우월한 정책인가를 이제 뭘로 판단하고 싶냐면 고용이 얼마만큼 늘어나는지. 당연히 이제 실업급여 같은 경우에는 고용 증가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겁니다.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만약에 고용 유지 지원금 같은 경우에 고용 유지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고용 상태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고용의 감소를 얼마만큼 막을 수 있을까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